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을 아주 많이 빨리 하는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남자는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이곳에 무슨 일로 어떻게 온 건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맙소사. 자기 이름마저도. 다음 날 의사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내려다본다면 세상은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그리고 그들을 놓친 영혼들로 가득 차 보일 거예요. 영혼은 주인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제가 제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입니까? 환자분은 자기만의 어떤 장소를 찾아 영혼을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드릴 다른 약은 없습니다. 남자는 도시 변두리의 작은 집을 구해 매일매일 의자에 앉아서 영혼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날들, 몇 주가,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머리가 길게 자라고 수염은 허리에 닿게 되었지요. 어느 오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도서명 잃어버린 영혼. 저자 올가 토카르축. 그림 요안나 콘세이어. 출판사 사계절. 잘 잤어요? 아침 인사를 건네는 저 낯선 여자는 내 아내다. 고개를 돌려 거울을 바라보니 또 한 사람의 낯선 사내가 서 있다. 바로 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나는 안면인식 장애를 앓고 있다. 자기 얼굴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형사는 무슨. 나름 30년 경력 베테랑 형사였지만 범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 5인 체포라는 불명예를 안고 현재는 장기 휴가 중이다. 평소 좋아하던 추리소설을 읽거나 손자를 등하원시키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동네 독거노인이 집 지붕에 깔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갔다. 매우 기이한 현장. 마당에는 책더미들이 널려있고 노인은 우비를 입은 채 얼굴이 완전히 뭉개져 죽어 있었다. 그리고 시신 옆에서 발견된 피가 묻은 책 뭉치. 너무나 유명한 바로 그 추리소설이었다. 그런데 이 책들 모두 반전 페이지가 찢겨져 있다.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를 눌렀다. 여기 사람 좀 보내라. 그리고 덧붙였다. 살인이다. 반전이 찢겨져 나간 추리소설과 살인사건. 도대체 누가 왜 책으로 사람을 죽인 것일까? 세계문학상 수상작가 조영주 작가의 3년 만의 장편소설. 도서명 반전이 없다. 저자 조영주. 출판사 연다멜. 초등 저학년 독서 습관 만드는 결정적 시기. 김기용 지음. 미디어 숲. 초등 독서는 아이의 미래다. 초등 저학년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 인터넷 통신 혁명이 일어나면서 커뮤니케이션 관련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민 필수 앱이 된 카톡부터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수많은 게시판 등등. 특히 유튜브는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버들이 연속적으로 탄생하면서 화제의 중심이 됐다. 그렇지만 이는 모두 통신 방법, 의사소통을 위한 틀 형식일 뿐이지 실질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기술 발전으로 방법은 늘어났지만 내용은 결국 인간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미래는 그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의 시대가 된다는데 세계적인 석학들은 모두 동의한다.
어떤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그 기본은 독서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제 독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중요한 미래가 됐다.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과 스마트폰 화면에만 빠져 있는 모습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책 읽기의 결정적 시기이자 평생 독서 습관을 결정짓는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한다. 기초공사가 튼튼한 집은 1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독서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올바른 독서 습관을 지닌 아이들은 평생 책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독서 습관 기르기 프로젝트와 솔루션을 충실히 실천한다면 자녀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책 읽기 힘들어하는 아이를 위한 상황별 솔루션. 책 읽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구체적 반응이 모두 똑같을 수는 없다. 각자의 기질과 개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초등 독서 교육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인 저자의 경험이 빛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에는 그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독서 교육을 하면서 초등학교 제자들과 겪었던 구체적 에피소드가 구석구석 녹아 있다. 서점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독서 교육 관련 서적과 이 책의 차별점이 여기에 있다. 피상적으로 책 읽기의 중요성만을 강조해봤자 현실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많다. 저자는 책 읽는 습관 만들기 일주일 프로젝트부터 책 읽기 힘들어하는 아이를 위한 상황별 솔루션까지 부모가 현실 속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알짜배기 내용으로 책을 가득 채웠다. 전혀 책을 안 읽는 아이, 그림만 보는 아이, 산만한 아이, 만화책만 읽는 아이 등등.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독서 관련 문제에 대해 각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 반대로 하루 종일 책만 읽는 아이, 계속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는 아이, 순식간에 책을 읽는 아이 등에 대해서도 잘못된 독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를 제공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저자의 10년 독서 교육 노하우가 담긴 이 책을 통해 결정적 시기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말자. 초등 저학년 독서 습관 만드는 결정적 시기. 김기용 지음. 미디어 숲. 공간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공간 디자인 스튜디오 WGMB. 공간 디자이너는 자신이 그은 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WGMB 대표 백종환. 교보문고, 엔드피스, 덱스터 스튜디오, 카카오 프렌즈 스토어, 준지 플래그십 스토어 등 좋은 공간을 만드는 WGMB의 디자인 이야기. 공간 이야기 하나. 엔드피스. 안경다리를 따라한 가구와 전선을 꼬아 만든 벽으로 안경만의 패션 공간을 만들다. 공간 이야기 둘. 준지 플래그십 스토어. 어둠과 밝음, 빛과 그림자를 한 곳에서 느끼다. 공간 이야기 셋. 언타이틀닷. 사다리 게임의 규칙을 공간에 적용하다. 공간 이야기 넷. 덱스터 스튜디오. 특수효과 전문가는 현대의 장인이다. 그들을 위해 디지털 크래프트 공간을 만들다. 공간 이야기 다섯. 유틸리티 폴 오피스. 전봇대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위해 전봇대 같지 않은 전봇대를 공간에 넣다. 공간 이야기 여섯. 조한 테디베어. 수공의 곰 인형을 만들 듯 공간 전체가 시를 짜는 배틀로 변하다.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공간감을 느낀다. 공간 디자이너는 사람들이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는가에 대한 숙제를 푸는 사람들이다. 같은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WGMB가 만든 공간과 그 이야기를 묻다. 도서명 공간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저자 윤영택.
출판사 미메시스. (10대) 천재 작가가 그린 오늘 살아가기에 관한 글. 내일의 시간표. 잊기 쉽지만 오늘 지금 살아있다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야. 누구에게나. 원래 색깔을 지우려면 같은 색깔을 새로 덧바르는 게 가장 좋지. 뛰어들기 전에 봤으면 뛰지 못했을지도 모르잖아. 뛰었을 때가 뛸 타이밍이었던 거야. 가족이라고 무슨 말을 해도 되고 얼마든지 상처 입혀도 된다는 법은 없어. 좋아하는 게 있는 사람은 강하다. 너희가 달라진 게 아니야. 내가 새로 태어난 거야. 10대 천재 작가가 그린 평범한 일상의 찬란함. 오늘과 똑같을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 스즈키 루리카 소설 내일의 시간표. 도서명 내일의 시간표. 저자 스즈키 루리카. 출판사 황금시간. 이 나이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자문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안 괜찮을 이유는 또 뭔가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돈 많이 버는 직장에 취업하고 때가 되면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이런 인생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인생인 걸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시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일지라도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보다 지금의 나로 행복하기 위해 과감하게 중요치 않은 건 포기해보세요. 중요한 건 지금 싼 것 말고 먹고 싶은 것으로 행복해지려는 마음. 오늘의 내게 쓰는 걸 아까워하는 건 슬픈 일이야. 지금 이대로 좋음을 누리기에 충분한 오늘의 삶. 오늘을 기분 좋게 살고 나면 고단한 내일도 한번 살아볼 마음이 들 테니까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만의 좋음을 발견할 줄 아는 오지혜 작가의 사컷 그림 에세이. 도서명 오늘의 좋음을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저자 오지혜. 출판사 인디고 글담. 안녕하세요. 지금 시대 보험 영업의 정석을 쓴 저자 엄선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현재 삼성생명 AFC 사업부에서 명인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18년 전에 잘 다니던 외국계 회사를 자발적으로 제가 나와서 보험 영업이라는 분야에 새롭게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속한 삼성생명에서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신입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수차례씩 보험 영업의 본질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또한 삼성생명 창업 이후에 컨설턴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현지에 나가서 강의하고 교육하고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4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부지점장으로서 팀원들의 교육과 팀 운영을 하면서 보험 영업을 하는 이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현장에서 생생하게 지켜보며 정확히 그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 다시 영업 현장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명인급 컨설턴트로 1000여 명이 넘는 고객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보험 영업의 정석, 엄선용 지음, 사람을 만나는 모든 영업인의 나침반과 같은 책. 보험 영업의 본질을 알면 모든 영업이 보인다. 보험 영업은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 보험 영업은 상품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리스크에 노출이 되죠. 그럴 때 실질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죽음,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보험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현장의 보험 영업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가치 있는 보험 영업을 하는 컨설턴트가 영업에 대한 본질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오해와 왜곡으로부터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래서 롱런하지 못하는 거구나 라고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이 일이 그렇게 힘들기만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오래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7년 넘게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각 보험사로부터 강의 요청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강의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정말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컨설턴트들이 저한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책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널리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서 그래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보험 영업의 본질을 알면 모든 영업이 보인다. 모든 영업의 본질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보험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영업의 본질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보험 영업, 본질과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게만 된다면 어떤 영업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이 책을 마지막까지 다 읽게 되는 독자분들은 새롭게 눈을 뜨게 되실 겁니다. 보험 영업은 어려운 만큼 경제적인 대가가 따르고 보람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아마 두 부류일 겁니다. 첫 번째는 영업을 정말 제대로 배워서 잘해보고 싶은 영업인들일 겁니다. 이들은 이 책을 통해서 본인들이 하는 영업 분야에서 참된 의미와 보람을 느꼈으면 하는 거고요. 오래도록 성공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독자는 아마도 보험 가입을 하는 고객 독자일 겁니다. 고객 독자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보험을 정확히 이해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컨설턴트가 보험의 영업을 정말 본질을 제대로 알고 일하는 사람인지를 잘 구별해서 내 가정의 소중한 보장과 재정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객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보험명인 이야기. 한 명이라도 이 책을 읽고 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보험 영업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줬으면 하는 게 사실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왜 좋은 것은 꼭 그렇게 왜곡되고 오해되어져야 될까? 이게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고객분들한테도 그렇지만 이 영업 일을 하는 우리 후배들, 오랫동안 보험 영업을 했지만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이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정확하게 본질을 몰라서 그렇다고 꼭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책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제가 은퇴해서 이 업계를 떠날 때까지도 그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서명 지금 시대 보험 영업의 정석. 저자 엄선용. 출판사 바이북스. 안녕하세요. 목적이 흐릿할 때 읽는 윤스키 리더십을 쓴 윤스키입니다. 제가 한국 이름이 김윤재인데요. 러시아로 유학을 가서 12년 동안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친구들이 제 가운데 이름 윤자에다가 러시아 하면 생각나시는 차이콥스키, 도스토옙스키 아시죠? 너는 우리의 윤스키다 해서 윤스키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이름을 쓴 지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든 외국이든 계속해서 윤스키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이라면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라. 나는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고 있는가? 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쓰신 스티븐 코비 박사님. 저는 대학교 때 그분한테 푹 빠져가지고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그분을 만나 뵙고 제 멘토로 이렇게 모셨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그분과 이렇게 멘토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책 쓸 때 추천사 좀 써주세요 부탁드렸거든요. 지금 책이 출간되는 건 2020년이에요. 14년 동안 망설였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를 갖춰야지만 책을 쓸 거라는 마음에, 제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시도를 못한 게 14년이고요. 스티븐 코비 박사님은 이제 소천하셨어요. 찜찜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 12월에 제 인생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운동을 하는데 그 다리 난관에 올라가 있는 고등학생, 여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 아이가 다리 건너편에 올라가서 뛸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 그렇게 힘들 만한 것까지 공감해 주겠는데 정말 마음 깊이 해주고 싶었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조금만 용기 내라고. 그 여학생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나도 용기 낼게. 너도 조금만 용기 내줘. 타인의 성장을 돕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남은 시간이 딱 12달, 1년이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까?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그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일. 그거는 한 달을 살아도 그 일을 한다면 내 삶은 가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공부하게 된 주제가 리더십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윤스키 리더십이라고 이름한 거는 제 이름이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존 맥스웰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권위자예요. 그분은 리더십을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하루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끼치고 영향도 받아요. 바로 그 안에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리더라는 말이 부담되신다면, 더 훌륭한 내가 된다면,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로 인해서 혜택을 봐요. 저는 그걸 깨닫고, 이거는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이건 모두에게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리더십 지수를 올리고 싶어요. Leadership Quotient, 그래서 LQ를 올리고 싶어요. 진정한 리더가 되는 비결. 제가 95년도에 한국을 떠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한 60개의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게 또 5가지 언어, 또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됐는데, 저는 마치 유학을 가면, 마치 외국어를 배우면 글로벌 리더가 될 것 같다라는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리더를 리더답게 해주는 거는 외국어 실력이 아니더라고요. 여행 많이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있는 바로 거기서 글로벌 리더십을 훈련하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관점이 바뀌는 리더십 비결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삶의 작은 변화를 원할 경우에는 습관을 바꾸고, 총체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관점을 바꾸라. 관점이 바뀌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짜르르르르 도미노처럼 바뀌거든요. 저는 이 책에 그런 관점을 담고 싶었어요. 관점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유익한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고서명, 삶의 목적이 흐릿할 때 있는 윤스키 리더십. 저자, 윤스키. 출판사, 바이북스. 상대와 친밀해지고 싶을 때, 직장에서 나의 가치를 높일 때, 풍성한 사회적 경험을 쌓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꿈꿀 때. 이야, 세상의 벽이 이렇게나 높은데 과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풀죽은 질문에 한 노교수가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심지어 어렵지도 않아요. 다만 당신은 잠시 여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감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큰 성공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까지 얻을 수 있는 나의 협상 모델의 말입니다. 아유, 이런. 그러고 보니 제 소개가 늦었군요. 반갑습니다. 전 스튜어트 다이아몬드입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저자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 와튼스쿨 20년 연속 최고 인기 강의 교수. 하버드 로스쿨 출신 퓰리처상 수상자. 변호사, 뉴욕타임스 기자 출신. 현재 와튼스쿨 교수, 컨설턴트, 협상 전문가. 협상을 잘하게 되면 인생에 수많은 혜택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교수는 와튼스쿨을 비롯해 여러 강단에서 가르쳐온 강의 핵심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기를 바랬는데요.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열쇠를 바로 자신의 강의 속에서 찾았으니까요. 다이아몬드 교수가 자신이 출강하는 법대의 학장과 연봉 협상을 할 때였어요. 일반적으로 정 교수가 아니면 연봉 인상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다이아몬드 교수는 자신의 노력과 열정에 대한 대가를 얻고 싶었고 학장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가치가 작년에 비해 떨어졌습니까? 학장은 손살을 치며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했죠.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 순간 재치 있게 자신의 협상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 상승에 따라 생활비 인상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그는 자신의 협상법을 통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컨설팅 기업에서 일하는 도나 페럴은 자신이 젊은 여성이란 이유로 종종 클라이언트와 고객들에게 무시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가끔 그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서 더 경험이 많은 남자 컨설턴트로 교체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도나는 마음 한켠으론 두려웠지만 다이아몬드 교수에게서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정면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무게감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지만 여러분께 잘 보이고 싶네요. 그래서 요즘엔 남자들처럼 다리를 벌리고 앉기도 한다니까요. 그녀는 상대의 인식을 이해할 때 유머를 섞는 방식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제껏 수강생들에게서 쏟아진 무수한 성공담에 비하면, 그리고 그 안에 자연스레 녹아든 다양한 문제 해결 노하우에 비하면 이 이야기들은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오랜 시간 널리 검증된 이 문제 해결 전략과 도구들이 한 권의 책으로 묶이자 100만 명이 넘는 독자들은 소중한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하며 입에서 입으로 다이아몬드의 협상 모델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되면 하는 기존의 협상법들의 주먹구구식 이론을 깨고 하면 되는 효용성을 증명해낸 놀라운 문제 해결 코스. 그러나 듣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수강할 수는 없었기에 더욱이 사람들을 열광케 만든 이 강의가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의외로 딱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보는 겁니다. 반복해서 사용해보는 것 말입니다. 늦기 전에 당신의 일상에 이 매뉴얼을 적용하고 원하는 걸 모두 가지세요. 도서명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저자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출판사 세계사. 1856년 오스트리아에서 총명한 소년이 태어난다.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 1등만 하게 되더군요. 프로이트군은 시험 볼 필요 없다. 이따가 채점이나 같이 하자. 소년은 빈 대학 의대에 진학한다. 의대를 졸업한 프로이트는 연구실에 잠깐 있다가 시내에 개업한다. 안타깝군. 나는 연구 체질인데. 하지만 돈이 없으니 1880년 친구로 지내던 신경과 의사 브로이어 박사가 이상한 환자 얘기를 해준다. 총명한 여성인데 갑자기 독일어를 잊어버리고 영어로만 말하더군. 귀가 안 들리고 모든 기억을 잃었다가 환각을 보았다가 눈이 사시가 되었다가 그런데요. 그런데 갑자기 나온 거야. 환자 안나 오 양. 어떻게요? 최면을 걸어서 이야기를 하게 했어. 말하고 싶지 않아 억누르던 것들을. 그랬더니 모든 증상이 사라졌어. 나도 믿을 수 없군. 프로이트는 충격을 받고 신경증 연구에 몰두한다. 1900년 프로이트는 억압된 것이 꿈으로 나타난다는 이론을 정립했다. 환자가 말해준 1000개 이상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물론 내 꿈도 샅샅이 살폈죠. 책 꿈의 해석. 억압된 것은 실수로도 나타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실수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감추려던 진실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책 정신분석 강의. 우리는 흔히 프로이트가 남자아이가 엄마를 좋아한다는 학설을 주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은 크게 틀린 건 아니다. 그러나 남자아이가 엄마를 욕망한다면 여자아이는 아빠를 욕망하겠네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자아이도 엄마를 욕망합니다. 에세이 여자의 성욕. 프로이트는 종교와 예술, 문명에 대해서도 중요한 통찰들을 남겼다. 세계문학의 3대 걸작은 오이디푸스 왕, 햄릿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 이 셋입니다. 공통점이 뭔지 보이십니까? 다 아버지를 살해하는 내용입니다. 책 도스토옙스키와 아버지 살해. 1997년 열린 책들은 프로이트 전집을 완간했다.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이란 말을 만들어낸 지 100년 만의 일이었다. 두툼한 책으로 15권이나 되는 전집에 부담을 느끼는 독자를 위해 그의 대표적인 글들을 한 권에 모았다. 프로이트 사상의 정수를 한 권에 담은 책. 프로이트 사상을 한눈으로 조망할 수 있는 책. 도서명 한 권으로 읽는 프로이트. 저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출판사 열린 책들.
시는 무엇인가? 시는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여 다른 사람의 이해와 공감을 추구하는 예술의 한 장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시는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였다. 오세영은 시를 1인칭 현재 시제의 함축적 자기 독백체 진술이라고 언급했다. 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시는 청각적, 시각적 효과에 의하여 독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문학 장르라고 볼 수 있다. 시의 언어가 지니는 음악적 요소와 이미지, 그리고 상징 등의 시각적 요소는 독자의 감각에 직접 전달된다. 이러한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시는 리듬, 통사구문의 활용, 이미지, 감동, 은유가 포함되어 시로 하여금 시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 요소를 잘 갖춘 시는 정서적 효과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길러 지혜를 향상하는 데에도 이바지한다. 시는 어떻게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일까? 많은 시를 접하고 시적인 감수성을 향상하는 일은 좋은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 경험이 늘어나면 독자는 시를 더욱 풍요롭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시 읽기 경험이 축적될수록 독자가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방법은 더욱 개발되고 정교해질 것이다. 시로부터의 초대에서는 여러 시인의 시를 다양한 관점으로 감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나볼 수 있다. 로버트 프로스트로부터 김수영을 거쳐 이수명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우리를 낯선 곳으로 불러들이는 아름답고 자유로운 언어들의 손을 잡다. 도서명 시로부터의 초대. 저자 박진임. 출판사 문학수첩.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예술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는 귀로 듣는 음악이 있고요. 그 음악을 펼치는 가수들의 무대에서는 댄서들이 춤을 추거나 화려한 조명과 아티스트가 열창하는 표정들이 한데 묶여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가 하면 미술은 눈으로 보는 예술이죠. 색채에 따라 분위기가 경쾌하기도 또 어두워지기도 하고요. 명암에 따라 인물이나 물건의 깊이감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눈으로 참 다양한 것들을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책,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와 예술을 보러 가다를 소개합니다. 멀쩡한 눈을 달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보이는 세계 너머에는 혹시 다른 무엇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 책은 2022 서점대상 논픽션 부문 대상, 제53회 오야소이치 논픽션상 최종 후보까지 오른 주목할 만한 작품입니다. 특히 저자는 일본에서 니타지로 문학상, 가이코 다케시 논픽션상 등을 수상한 가와우치 아리오이인데요. 그가 선천적인 전맹인 시라토리 겐지와 함께 일본 각지 미술관을 방문해 다양한 작품을 감상한 하나의 기록문입니다. 시라토리 겐지는 맹학교를 졸업한 뒤 맹인 사회만 알고 있는 지금 괜찮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다빈치 작품 전시에 가게 되면서 눈이 보이지 않지만 작품을 보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동행하는 사람이 작품에 관하여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해주면 그것과 관련해 여러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보이지 않는 작품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정답은 아니지만 주관적인 견해가 담긴 다양한 해석을 나누고 교류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상대와 즐깁니다. 그래서인지 두 눈이 멀쩡한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작품을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인다. 익숙했던 미술관이 전혀 다른 장소로 느껴진다 라고 말이죠. 어쩌면 인간의 시각이란 굉장히 불완전한 능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대개 예술이든 눈에 보이는 무엇이든 축적된 지식이나 경험의 기초에 자신들만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 책은 참 다양한 물음을 던져옵니다. 예술이라는 소재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통념, 내면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저자가 소개하는 함께 보기, 여러분도 글을 통해 한번 만나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도서명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와 예술을 보러 가다. 저자 가와우치 아리오. 출판사 다다서재. 우리 인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지구 위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를 위한 참 많은 곳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들려오고 있고요. 이제는 우리들도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히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업들의 활동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개개인인 우리들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 어떤 것들부터 시작해야 할지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너무나도 익숙해진 일상 전체를 다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닐지, 왜인지 겁도 나고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다양한 고민들이 우리들의 일부 전진을 막고 있죠. 이럴 때 아주 유용한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 에코힙스터의 16가지 생태적 일상 제안서, 지금 우리가 바꾼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일로나 코글린과 마렉 로데는 부부입니다. 현대 소비사회의 염증을 느끼고 삶의 생태적 전환을 이룬 에코힙스터 부부로 벌써 세계 곳곳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죠. 망가져가는 지구 환경을 인식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들은 참 다양한 활동을 거듭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 강연은 물론 이런 가이드북까지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은 아주 심플합니다. 챕터가 단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챕터 1에서는 자신을 바꾸기라는 주제로 태도, 몸, 먹을거리, 입을거리, 일, 소비 등 개인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집중합니다. 그런가 하면 챕터 2의 주제는 사회를 바꾸기라는 주제입니다. 주거와 이웃, 동물, 이동수단 등 개인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16가지의 주제로 본문과 실천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자들은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도 지금 저자들과 같이 우리의 지구를 위해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책, 지금 우리가 바꾼다를 만나보세요. 도서명 지금 우리가 바꾼다. 저자 일로나 코글린, 마렉 로데. 출판사 슬로비. 본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수어, 음성 지원을 받아 제작, 재구성한 것입니다.